아줌마가 뭘 안다고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무대 뒤편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서영란을 비웃었습니다. 48살 계약직 행사 보조 직원. 낡은 검은 구두에 손끝은 세제에 갈라져 있던 여자. 그런 서영란이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 건반을 누른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일 났네. 회장님 앞에서 망신 제대로 당하겠군.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서영란의 입에서 오래된 트로트 한 소절이 흘러나오자 객석 맨 앞에 앉아있던 강태호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서영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래를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행사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래가 25년 전 세상에 나오지 못한 미완성 곡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곡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2사람뿐이라는 사실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서영란처럼 무시당한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아줌마, 그거 거기 두면 안 보입니까? 날카로운 목소리가 무대 뒤편을 가로질렀습니다. 태성문화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아침부터 숨 쉴 틈 없이 분주했습니다. 천장에는 커다란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붉은 카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조명 점검이 이어졌고 음향팀은 마이크 소리를 맞추느라 분주했습니다. 행사장 앞쪽에는 기자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방송 카메라가 줄지어 세워졌고 귀빈석에는 이름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회사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태성문화그룹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니어 트로트 사업을 처음 공개하는 자리였고 강태호 회장이 직접 참석하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자리의 가장 뒤편에서 서영란은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48살 서영란은 행사 보조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회색 조끼 위에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한 손에는 물티슈를 다른 손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단정히 묶었지만 바쁘게 뛰어다닌 탓에 잔머리가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낡은 검은 구두는 이미 뒤축이 닳아 있었고 손끝은 세제 때문에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영란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이곳에 거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영란을 그냥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물을 가져오라고 할 때도, 아줌마 박스를 옮기라고 할 때도, 아줌마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치우라고 할 때도 아줌마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서운함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영란에게는 하루라도 더 일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 하은, 19살 하은은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새벽에도 작은 방에서 이어폰을 꽂고 발성을 연습했고 학교가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다녀온 뒤에도 휴대전화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맑았고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흔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영란은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랑스러워서 아팠고 미안해서 아팠습니다. 하은은 실용음악과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비도 입시 준비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란의 월급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영란은 매달 조금씩 돈을 따로 모았습니다. 낡은 서랍 안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이 꿈값.
그 봉투를 생각하면 영란은 힘든 말도 삼킬 수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 박스 좀 뒤쪽 창고로 옮겨요. 손님들 오기 전에 안 보이게 해야 하니까요. 젊은 행사 직원이 턱짓으로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영란은 얼른 박스에 손을 댔습니다. 안에는 기념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두 팔에 힘을 주는 순간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영란은 잠깐 숨을 멈췄다가 이를 악물고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작게 웃었습니다. 저런 분까지 오늘 투입해야 하나요? 넘어지면 우리만 골치 아픈데. 그러게요. 오늘 회장님 오시는데 좀 깔끔한 사람들로만 세우지. 영란은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했을 뿐입니다. 박스를 창고에 내려놓은 영란은 잠깐 손가락을 폈습니다. 손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무대 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낮은 건반 소리였습니다. 영란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새하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 반짝이는 피아노는 꼭 다른 세상의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반주자가 건반을 짧게 눌렀고 선율 몇 마디가 무대 뒤편까지 흘러왔습니다. 영란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오래전 영란도 피아노 앞에 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라이브 카페, 낡은 의자, 담배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있던 좁은 무대. 그곳에서 영란은 밤마다 피아노를 쳤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그때의 영란은 꿈이 있었습니다. 좋은 반주자가 되는 것, 노래하는 사람의 숨을 따라가고 슬픔을 받쳐주고 기쁨을 밀어 올려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 서는 사람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의 노래가 빛날 수 있게 뒤에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집안 빚, 갑작스러운 결혼과 이혼, 홀로 키워야 했던 딸. 영란의 손은 어느 순간 건반이 아니라 걸레와 도시락 봉투, 무거운 박스를 잡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는 점점 멀어졌고 꿈이라는 말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줌마. 차가운 목소리가 영란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영란이 돌아보자 최병철 상무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최병철은 태성문화그룹의 새 트로트 사업을 총괄하는 임원이었습니다. 잘 다려진 양복,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듯한 눈빛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대 쪽에서 뭐합니까? 죄송합니다. 박스 옮기고 바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작업복 입은 사람이 무대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 보기 안 좋습니다. 본인 위치를 좀 아세요. 영란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최병철은 영란을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대기실 생수 다시 확인하세요. 가수님 목 상태가 예민하니까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로 준비하고요. 실수하면 계약직 업체부터 책임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병철이 지나간 뒤에도 영란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본인 위치를 알라는 말이 가슴 안쪽에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영란의 위치, 무대 뒤편,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는 자리, 이름 대신 아줌마로 불리는 자리. 영란은 그 자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더 아팠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영란은 주변 눈치를 살피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행사 잘하고 와. 나 오늘 알바 끝나고 연습실 못 갈 것 같아. 그냥 음악은 천천히 생각해 볼게. 영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냥 음악은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영란은 알았습니다. 하은은 포기하려는 중이었습니다. 엄마가 힘든 걸 아니까, 돈이 없는 걸 아니까 자기 꿈을 천천히 접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영란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말고 노래해. 너는 포기하지 마.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영란은 한참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작 영란은 오래전에 포기해놓고 딸에게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순이 마음을 찔렀지만 그래도 하은만큼은 다른 길을 걷게 하고 싶었습니다. 무대 앞쪽에서는 사회자의 리허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태성문화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시작됩니다. 오늘 특별 무대에서는 태성문화그룹이 새롭게 선보이는 시니어 트로트 프로젝트의 첫 곡이 공개됩니다. 영란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수님 괜찮으세요? 목소리 한 번만 내보세요. 물 가져와요. 빨리요. 영란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대기실 문 앞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최병철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완벽하게 굴러가던 행사가 어디선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영란은 쓰레기 봉투를 든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대 중앙의 하얀 피아노가 조명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란은 이상하게도 오래전 잊었다고 믿었던 선율 하나가 아주 멀리서 다시 걸어오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가수님, 목소리가 안 나오신다고요? 최병철의 목소리가 대기실 앞에서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대기실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장 담당자와 행사 진행 직원들이 오가며 분주하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 무대에 오르기로 한 트로트 가수 백미란이 소파에 앉아 목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백미란은 30년 넘게 무대에 선 베테랑 가수였습니다. 태성문화그룹이 시니어 트로트 사업을 시작하며 첫 무대에 세운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일지 몰라도 50대 이상 관객들에게 백미란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 백미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백미란이 입을 열었지만 제대로 된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 안에서 긁히는 듯한 바람소리만 겨우 새어나왔습니다. 매니저가 물병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했고 분장 담당자는 손수건으로 백미란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으셨습니다. 리허설 때도 한 소절은 문제없이 하셨고요.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병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소절은 괜찮았다는 말로 지금 책임을 피하려는 겁니까? 지금 밖에 기자들이 얼마나 와 있는지 알아요? 회장님이 직접 앉아 계신 자리입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잠기셔서. 갑자기라니요. 무대 직전에 갑자기라는 말이 제일 무책임한 겁니다. 최병철의 시선이 대기실 안을 훑었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최병철이 화가 나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떨어질지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영란은 문 밖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기실 안의 소란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무대가 망가지면
가장 먼저 다치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래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규직 임원들은 회의실에서 책임 소재를 말하겠지만 계약직 직원들은 말 한마디 없이 잘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영란은 그런 일을 여러 번 봤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는 높은 사람의 입에서 관리 부실이 되었고 그 말은 곧 현장 직원들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최병철 같은 사람은 자기 손에 묻은 먼지 하나도 아래 사람의 탓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음향 담당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급히 뛰어왔습니다. 상무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병철은 불길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또 뭡니까? 특별 무대 반주 음원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실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요? 리허설 때 사용했던 파일이 메인 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백업 폴더도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외장 저장 장치에도 같은 파일이 없습니다. 최병철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곧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오늘 행사의 핵심 파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음향 담당 직원은 당황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분명히 있었습니다. 리허설 직후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폴더가 비어 있습니다. 누가 만졌어요? 저희 팀 외에는. 말 똑바로 하세요. 외부 인력도 무대 뒤에 드나들었고 행사 보조 직원들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아무나 만졌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최병철의 눈길이 문 밖에 서 있던 영란 쪽으로 스치듯 향했습니다. 영란은 그 시선을 느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책임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음원 파일 없이도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홍보팀장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젊은 반주자가 악보를 받아들었습니다. 반주자는 페이지를 넘기더니 난감한 얼굴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곡입니다. 악보는 있긴 한데 오래된 손글씨 악보를 복사한 것 같아서 박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반주 패턴도 일반적인 요즘 트로트와 다르고요. 지금 바로 무대에서 완성도 있게 치기는 어렵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얼마나 남았죠? 12분 남았습니다. 누군가 낮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2분. 그 짧은 시간 안에 목소리를 잃은 가수를 살릴 수도 없고 사라진 음원을 다시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가수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시간을 끌어도 몇 분이 한계였습니다. 이미 객석에는 귀빈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무대 앞쪽에서 안내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편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방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영란은 그때 탁자 위에 놓인 악보를 보았습니다. 흰 종이 위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피는 그날의 노래. 영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제목은 처음 보는 듯 하면서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제목은 낯설었지만 첫 장 아래쪽에 적힌 선율은 너무 익숙했습니다. 악보 첫 줄의 음표들이 영란의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도미 솔, 솔라 솔미. 영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그냥 행사곡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한 청년이 냅킨 위에 멜로디를 적으며 흥얼거리던 곡이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젊은 영란이 그 멜로디를 받아 건반으로 옮겼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은 말했었습니다. 언젠가 이 노래가 제대로 세상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듣고 웃을 수 있는 노래였으면 해요. 영란은 그 청년의 이름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 시절 청년은 늘 태호라는 이름만 말했습니다. 좋은 집안 사람처럼 보였지만 일부러 허름한 점퍼를 입고
카페에 왔습니다. 영란은 묻지 않았습니다. 태호도 자기 사정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음악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무대에서 피아노를 치던 영란과 무언가를 숨기고 사는 듯 했던 태호. 둘은 서로의 꿈을 잠깐 알아본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완성 선율이 태성문화그룹 창립 기념식 무대 위에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영란은 무대 앞쪽에 걸린 대형 현수막을 떠올렸습니다. 태성문화그룹 회장 강태호. 그 이름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애써 넘겼습니다. 세상에 태호라는 이름이 한둘도 아니고 그때의 청년이 이런 큰 회사 회장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악보가 영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선율이 맞다고. 잊은 줄 알았던 노래가 다시 눈앞에 왔다고. 방법이 없으면 특별 무대는 취소하고 사업 발표 영상으로 대체합시다.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병철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이 직접 준비한 무대입니다. 그걸 취소하면 기자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책임져야죠. 최병철의 말에 직원들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그때 영란이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영란은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입술이 바싹 말라 달라붙었습니다. 저 그 노래 제가 조금 압니다. 대기실 앞에 있던 몇 사람이 영란을 돌아봤습니다. 최병철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영란은 두 손을 앞치마 앞에서 꽉 맞잡았습니다. 그 악보 첫 줄 제가 아는 선율입니다. 피아노 반주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간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 들려온 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아줌마가요? 젊은 직원 하나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여기가 노래자랑 무대입니까? 다른 임원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계약직 행사 보조가 회장님 무대에 올라가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최병철은 영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병철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쾌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서영란 씨라고 했습니까? 영란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부른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존중이 아니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본인 위치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회사 역사에 남을 행사입니다. 청소하고 물 나르는 사람이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영란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최병철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 난장판에 끼어들어서 나중에 보상이라도 받을 생각입니까? 이런 식으로 주목받으려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 말에 영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생각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영란은 탁자 위의 악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래가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줌마가 뭘 안다고요? 최병철의 목소리가 대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곡인지, 오늘 무대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나 합니까? 회장님이 직접 챙기는 사업입니다. 본인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영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악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3세 영란이 보였습니다.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밤새 반주하던 영란. 손가락이 아파도 웃던 영란. 언젠가 자기 반주가 누군가의 마음에 남기를 바라던 영란. 그리고 그 옆에서 멜로디를 흥얼거리던 젊은 태호의 목소리.
영란은 자기 꿈은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율만큼은 몸이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밖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태성문화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의 특별 발표가 이어집니다. 시간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최병철은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분 내보내세요. 괜히 소란 만들지 말고. 보안 직원 하나가 영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영란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길을 비켰습니다. 강태호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강태호는 수행원 없이 혼자 대기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미 무대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듯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병철은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작은 문제가 생겼지만 곧 정리하겠습니다. 강태호는 백미란의 상태와 노트북을 붙잡고 얼어붙은 음향팀, 그리고 악보 앞에 서 있는 영란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는 않는군요. 최병철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가수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고 음원 파일 확인 중입니다. 곧 대체 방안을. 강태호는 말을 끊었습니다. 방금 누가 반주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대기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병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 행사 보조 직원이 상황을 모르고 한 말입니다. 강태호의 시선이 영란에게 멈췄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손은 여전히 앞치마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입니까? 영란은 숨을 삼켰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란에게 쏠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말하면 다시 쓰레기 봉투를 들고 구석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편이 훨씬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악보 첫 줄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최병철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말도 안 됩니다. 저분은 계약직 행사 보조입니다. 전문 반주자도 아니고 무대 경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망신입니다. 강태호는 최병철을 보지 않았습니다. 영란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노래를 안다고 했습니까? 영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첫 선율은 압니다.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태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래전이라면 언제입니까? 영란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많은 말을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또 말한다고 믿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23살 때였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에서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많은 감정이 한순간에 밀려와 오히려 표정이 굳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기실 밖에서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객석의 웅성거림도 조금씩 커지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보세요. 최병철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강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영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보라는 말.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영란은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로 영란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망신당하겠네. 회장님이 왜 저런 결정을.
아줌마가 무슨 피아노를 친다고. 그 말들이 등 뒤에서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얀 그랜드 피아노가 가까워졌습니다. 조명 아래 반짝이는 건반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영란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래전보다 몸은 무거웠고 손은 거칠어졌고 마음은 겁으로 가득했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객석 쪽에서 안내 음악이 멈췄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영란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언젠가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영란은 천천히 첫 건반을 눌렀습니다. 첫 건반 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띵! 하얀 피아노 위로 낮고 조심스러운 음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그 작은 소리에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숨죽이고 지켜보던 직원들도, 대기실 앞에 서 있던 임원들도, 객석에 앉아있던 귀빈들도 모두 무대 중앙의 서영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물걸레와 무거운 박스를 잡던 손이었습니다. 세제에 갈라지고 종일 서서 일하느라 붓고 딸 하은의 학원비를 걱정하느라 밤마다 주먹을 쥐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다시 건반 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 영란 자신에게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음을 누르려는 순간 손끝이 엇나갔습니다. 삐끗한 소리가 아주 작게 섞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 낮게 웃었습니다. 꺼봐. 안 된다니까. 최병철 상무는 팔짱을 낀 채 입술 끝을 비틀었습니다. 실패하기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최병철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 안에는 영란을 향한 걱정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지 계산하는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영란은 그 웃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건반 위에 놓인 손가락을 다시 가만히 눌렀습니다. 첫 음은 흔들렸지만 오래된 길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다음 음을 찾아갔습니다. 도미 솔, 솔라 솔미. 짧은 선율이 이어졌습니다. 조심스럽던 소리는 조금씩 중심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먼지 쌓인 문을 여는 듯 삐걱거렸지만 몇 마디가 지나자 피아노는 영란의 호흡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영란의 눈앞에 호텔 연회장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23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라이브 카페였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밝지 않은 지하 카페였고 비가 오면 계단 틈으로 물이 스며드는 곳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란은 그곳이 좋았습니다. 무대 한쪽에 낡은 피아노가 있었고 영란은 밤마다 그 앞에 앉아 가수들의 노래를 받쳐주었습니다. 그곳에 가끔 찾아오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태호. 청년은 늘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돈 많은 집안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 같았습니다. 청년은 무대 앞 가장 구석 자리에 앉아 노래를 듣다가 공연이 끝나면 조심스럽게 영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영란 씨 반주는 이상하게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낯간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영란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누군가의 노래를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영란에게 그 말은 처음 받아본 진짜 칭찬이었습니다. 태호는 어느 날 냅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냅킨에는 서툰 음표 몇 개와 가사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 피는 그날의 노래. 태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트로트는 촌스럽다고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런 노래가 좋습니다.
오래 산 사람들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음악 같아서요. 영란은 그 말을 듣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태호가 흥얼거리는 멜로디를 듣고 건반 위에 하나씩 옮겼습니다. 둘은 그렇게 밤이 깊도록 작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곡도 아니었고 악보라 부르기도 서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자기 꿈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영란은 반주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태호는 음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더 애틋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꿈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어느 날 갑자기 카페에 오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이유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태성이란 이름의 큰 회사 후계자가 경영 수업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우연히 봤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은 영란이 알던 태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영란은 알았습니다. 태호는 영란과 같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뒤 영란도 무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쌓였고 집안 빚이 늘었고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딸 하은을 안고 다시 살아내야 했습니다. 피아노는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란은 자기가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율이 다시 손끝에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눈을 떴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객석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조명 아래 영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꽃잎처럼 흘러간 나라. 첫 소절이 연회장 안으로 흘러나갔습니다. 화려한 창법은 아니었습니다. 백미랑 같은 전문 가수의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란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오래 견딘 사람만 낼 수 있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세월에 눌리고 생활에 닳고 그래도 끝내 사라지지 않은 마음이 그 한 소절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비웃던 직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었습니다. 뭐야? 진짜 칠 줄 아네. 저 노래를 어떻게 아는 거지? 영란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란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피아노를 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기면 안 되는 노래를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강태호 회장은 처음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호는 무대 위 영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건반 소리가 흔들렸을 때도 강태호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란의 입에서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강태호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강태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노래였습니다. 오래전 지하 라이브 카페에서 영란과 함께 만들던 미완성곡. 아무에게도 들려준 적 없고 공식 악보로 남긴 적도 없던 그 선율. 강태호는 회사로 끌려 들어간 뒤에도 몇 번이고 그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기억은 흐려졌고 강태호는 스스로 그 기억을 묻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래가 눈앞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태성문화그룹의 무대 위에서 계약직 행사 보조 직원의 거친 손끝에서. 강태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객석 앞줄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기자석에서도 카메라가 강태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최병철은 얼굴이 굳은 채 무대와 회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영란은 피아노를 치다가 그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객석 맨 앞에 강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영란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진 회장의 얼굴에 흔들림이 선명했습니다. 영란의 손끝이 잠깐 멈출 뻔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 태호 씨인가? 영란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멈추면 안 됐습니다. 무대가 멈추면 이 노래는 또다시 끊기고 말 것이었습니다. 영란은 이를 악물고 반주를 이어갔습니다. 다시 피는 그날의 노래. 두 번째 소절이 이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영란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곡은 영란이 젊은 날 손끝으로 함께 만든 노래였습니다. 가난한 꿈과 이루지 못한 약속, 그리고 살아내느라 접어야 했던 마음이 모두 그 안에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사고를 막기 위한 임시 무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표정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귀빈석의 몇몇 중년 관객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젊은 직원들도 더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노래 안에 진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태호는 무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수행원이 다가오려 했지만 강태호는 손을 들어 멈추게 했습니다. 강태호는 무대 아래에서 영란의 반주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에는 오래전 닫아둔 문이 갑자기 열려버린 사람의 당혹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바로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 영란은 손을 건반 위에 올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 노래를. 영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호는 무대 아래에서 영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높은 자리의 회장이 아니라 오래전 작은 카페에 앉아 서툰 멜로디를 흥얼거리던 청년처럼 보였습니다. 강태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노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영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기실 뒤편에서 최병철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행사 진행이 먼저입니다. 저 직원이 우연히 비슷한 곡을 아는 것 같습니다. 무대는 일단 정리하고. 강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병철의 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강태호의 눈빛은 무서울 만큼 차가웠습니다. 우연히 알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다. 최병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호는 다시 영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영란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영란입니다. 그 이름이 강태호의 귀에 닿는 순간 강태호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서영란. 23세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피아노를 치던 사람. 강태호가 처음으로 자기 꿈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준 사람. 회사도 집안도 후계자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냥 태호 씨라고 불러주던 사람. 강태호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영란 씨. 그 말은 마이크를 타지 않았지만 가까이 있던 몇몇 사람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영란의 눈가도 흔들렸습니다. 그 호칭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란을 아줌마라고 불렀고 계약직이라고 불렀고 행사보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강태호는 지금 영란을 오래전처럼 불렀습니다. 영란 씨. 그 두 글자만으로 영란의 가슴 깊은 곳에 묻혀있던 시간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잠길 틈은 없었습니다. 기자석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습니다. 행사장 안의 모든 시선이 무대 위 영란과 무대 아래 강태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무대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병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상황이 최병철의 손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행사를 망치고 책임을 아래로 넘기려던 계획은 영란의 한 소절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강태호가 영란을 알아보는 듯 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병철은 급히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마이크 꺼. 작은 목소리였지만 영란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음향 직원은 망설였습니다. 회장이 무대 아래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마이크를 끌 수 없었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영란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쉽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태호는 피아노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영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세월에 갈라진 손, 굳은 살이 박인 손, 그래도 방금 전까지 오래된 선율을 살려낸 손이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왜 여기서 일하고 있었습니까? 영란은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는 것이 바빠 피아노를 놓았다고 해야 할지, 딸을 키우느라 꿈이라는 말조차 잊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태호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뒤 영란도 그 시절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란은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 짧은 말에 강태호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살다 보니 그 말만큼 많은 세월을 담은 말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영란의 삶도 강태호의 삶도 결국 그 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꿈을 접은 것도 마음을 묻은 것도 서로를 찾지 못한 것도 모두 살다 보니 그렇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객석 뒤쪽에서 작은 박수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의 박수였습니다. 곧 두 사람, 세 사람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행사장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던 박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무대가 사고를 덮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니라 오늘 행사에서 가장 진심 어린 순간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당황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호는 박수 소리 속에서 영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객석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잠시 침묵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오늘 처음 공개될 예정이던 태성문화그룹의 새 프로젝트 곡입니다. 행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강태호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이 곡이 서류 속 사업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서 다시 살아나는 노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병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란은 놀라 강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강태호는 다시 영란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무대는 예전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순간이 오히려 더 맞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강태호의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태호는 영란이 왜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 노래가 어떻게 오늘 무대의 공식곡으로 올라왔는지, 그리고 왜 반주음원이 갑자기 사라졌는지 모두 알아야 했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최병철은 굳은 얼굴로 휴대전화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이 틀어졌다. 자료부터 치워. 강태호 회장은 무대 위에 선 서영란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박수 소리는 아직 행사장 안에 남아 있었지만 강태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영란이 피아노로 연주한 선율,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부른 트로트 한 소절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노래는 우연히 알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강태호와 서영란이 함께 만들다 멈춘 노래였습니다. 강태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영란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란은 피아노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대 뒤로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영란의 등에 꽂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영란을 비웃던 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자 바깥 소음이 조금 멀어졌습니다. 영란은 두 손을 앞치마 앞에서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강태호도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묻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영란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태호 씨 맞습니까? 강태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도 아니고 강태호 회장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작은 카페에서 자신을 불러주던 바로 그 호칭이었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의 태호입니다. 영란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은 봤지만 제가 알던 태호 씨가 이런 큰 회사 회장님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태성그룹 후계자라는 이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카페에서만큼은 그냥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영란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2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집안에서 알았습니다. 내가 밤마다 카페에 나가 음악을 만든다는 걸요. 아버지는 후계자가 그런데 드나드는 건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해외 지사로 보내졌고 돌아왔을 땐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란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연락 한 번은 할 수 있었잖아요. 강태호는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회사를 버릴 용기도 꿈을 붙잡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영란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태호 씨를 오래 기다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가 쌓이고 집안 빚이 늘고 먹고 사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피아노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태호는 영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피아노를 치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손끝은 갈라져 있었고 손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예전의 고운 손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영란의 손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억하고 있었군요. 그 노래를. 영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악보 첫 줄을 보는 순간 손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강태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노래는 강태호에게도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회사도 집안도 있고 처음으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싶었던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그 꿈을 버렸고 세월이 흐른 뒤 그 선율을 회사 사업의 시작곡으로 가져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영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노래를 내 기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영란 씨와 함께 만든 노래였다는 걸 외면했습니다. 오늘 영란 씨가 치지 않았다면 나는 끝까지 모른 척했을 겁니다. 영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란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영란은 당황하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딸 하은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 음악 그만할까봐. 엄마 힘든 거 더는 못 보겠어. 영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영란은 휴대전화를 감추려다 멈췄습니다.
딸입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형편 때문에 포기하려고 합니다. 강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란은 애써 웃었습니다. 웃기죠. 저는 오래전에 제 꿈을 포기해놓고 딸한테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웃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니까 그런 겁니다. 영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 손으로 딸 꿈까지 접게 만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강태호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밖에서 최병철 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무대 영상은 외부로 내보내지 마세요. 음원 파일 문제도 괜히 키우지 말고 정리합니다. 계약직 직원이 끼어들어서 일이 꼬인 겁니다. 영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호의 눈빛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강태호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영란이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일이 커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강태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아직도 뒤로 물러섭니까? 영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태호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25년 전에는 내가 도망쳤습니다. 오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강태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병철은 강태호를 보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작은 실수입니다. 강태호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가수의 갑작스러운 목 상태 문제, 사라진 반주 음원, 그리고 계약직 직원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움직임. 이게 전부 작은 실수입니까? 최병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내가 직접 확인합니다.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기실 안에 남은 영란은 휴대전화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의 문자가 아직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하은아, 포기하지 마. 엄마도 오늘 오래전에 놓았던 걸 다시 잡아봤어. 너도 내 노래 놓지 마.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바깥에서는 강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 무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영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은 그저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래전 멈췄던 노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최병철 상무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강태호 회장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한 순간 무대 뒤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병철은 모든 상황을 자기 뜻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수 백미란이 목소리를 잃은 것도, 반주 음원이 사라진 것도, 계약직 직원 서영란이 갑자기 끼어든 것도 전부 현장 실수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가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최병철은 억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내부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사 중에 이런 일을 크게 만들면 기자들이 더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강태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상하게 볼까봐 덮자는 겁니까? 최병철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했어야죠. 강태호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최병철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늘 아래 사람을 몰아붙이던 최병철이 회장 앞에서 말을 잃은 모습은 직원들에게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방금 무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정에 없던 무대였는데 공식 설명을 어떻게 할까요? 강태호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오늘 무대는 사고가 아니라 태성문화그룹이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해야 하는지 보여준 순간이었다고. 홍보팀장은 놀란 얼굴로 영란을 바라봤습니다. 영란은 대기실 문 안쪽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란을 비웃던 직원들이 이제는 영란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그 시선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높아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끊기면 안 될 것 같은 노래를 붙잡았을 뿐이었습니다. 최병철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저 직원의 신원 확인은 필요합니다. 강태호가 최병철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 곡은 아직 공식 발표 전인 회사 기밀곡입니다. 그런데 계약직 행사 보조 직원이 그 곡을 알고 있었다는 건 이상합니다. 혹시 외부로 유출된 자료를 접했거나 누군가에게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무대를 살렸다고 하더니 이제는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최병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저는 회사 보안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정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저 직원이 정말 우연히 곡을 안 건지 아니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건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영란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식일 줄 알았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앞으로 나서면 사람들은 먼저 의심부터 했습니다. 잘한 일도 수상한 일이 되고 용기도 주제넘은 행동이 되었습니다. 영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훔쳐들은 적 없습니다. 최병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사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던 곡입니다. 영란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25년 전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강태호와 함께 만들었던 노래라고 말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영란 입으로 먼저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영란에게 그 시절은 자랑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래 묻어둔 상처였습니다. 그때 강태호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그 곡은 서영란 씨가 훔쳐들은 곡이 아닙니다. 최병철이 멈칫했습니다. 강태호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25년 전 내가 서영란 씨와 함께 만든 곡입니다. 무대 뒤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병철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서영란 씨는 그때 피아노 반주자였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 멜로디를 건반으로 받아준 사람입니다. 영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호가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래전 작은 무대에서 시작된 일을 이 거대한 회사 행사장에서 직접 인정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다시 영란에게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놀람과 미안함, 그리고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병철은 급히 표정을 고쳤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회장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이 갑자기 무대에 오른 상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강태호는 낮게 말했습니다. 오해는 진실을 숨길 때 생깁니다. 최병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음향 담당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파일 삭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음향 담당 직원에게 쏠렸습니다. 최병철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강태호는 짧게 물었습니다. 말하세요. 음향 담당 직원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반주 음원 파일은 행사 시작 약 20분 전에 삭제됐습니다. 일반 실수로 지워진 게 아니라 폴더 자체가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된 뒤 삭제된 기록이 있습니다. 강태호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접속했습니까? 음향 담당 직원은 망설였습니다. 행사 총괄 관리자 계정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행사 총괄 관리자 계정은 최병철이 관리하는 권한이었습니다. 최병철은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계정은 여러 실무자가 같이 씁니다.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음향 담당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기록만 말씀드린 겁니다. 최병철은 주변 직원들을 노려봤습니다. 누가 제 계정으로 접속했는지 빨리 확인하세요. 외부 업체 직원일 수도 있고 음향팀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영란은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또 책임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최병철은 조금 전 영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가장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안실에 요청하세요. 행사장 통제구역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 영상을 모두 확인합니다. 최병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겠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오늘 무대가 망가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서영란 씨에게 돌아갈 뻔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최병철은 더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란은 강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 대기실에서 말했던 것처럼 강태호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는 회사와 집안의 무게 앞에서 물러났던 사람이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영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영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하은의 전화였습니다. 영란은 망설이다가 복도 한쪽으로 물러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은아. 수화기 너머 하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문자 봤어. 엄마도 오늘 오래전에 놓았던 걸 다시 잡아봤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영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오늘 피아노를 쳤어. 피아노? 하은의 목소리가 놀라 커졌습니다. 영란은 작게 웃었습니다. 응. 아주 오래전에 엄마가 좋아했던 거. 하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도 꿈이 있었어? 그 질문에 영란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딸은 엄마도 꿈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영란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늘 생활비, 아르바이트, 월세, 밥값 이야기만 하느라 영란의 젊은 날은 하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영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있었지. 엄마도 있었어. 하은이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영란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말하고 싶었어. 포기하지 말라고. 꿈이 돈보다 먼저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꿈까지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 수화기 너머에서 하은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하은아, 너 노래 놓지 마. 엄마도 오늘 건반 한번 다시 잡았으니까 너도 마이크 놓지 마. 하은은 대답 대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란은 복도 벽에 기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행사장 안쪽에서 소란이 다시 커졌습니다. 보안 직원 하나가 급히 강태호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병철은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보안 직원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에는 행사 시작 전 음향 부스에 들어가는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고급 양복 차림과 손목의 금색 시계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시계는 최병철이 늘 차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최병철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저 아닙니다. 강태호는 아무 말 없이 최병철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색 시계가 조명 아래 번쩍였습니다. 영란은 전화기를 든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의심하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사람의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병철은 다급히 외쳤습니다. 조작입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강태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도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병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태호는 보안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영상 원본 보존하고 외부 저장 장치 반출 기록도 확인하세요. 그리고 최병철 상무는 지금부터 이 행사 진행에서 빠집니다. 회장님, 최병철이 소리쳤지만 강태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면 여기서 바로 감사팀 부르겠습니다. 그 말에 최병철은 굳어버렸습니다. 영란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시작된 노래 한 소절이 숨겨져 있던 진실까지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란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낸 작은 소리 하나가 가장 높은 곳에 거짓을 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요. 최병철 상무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폐쇄회로 영상 속 인물이 자신과 비슷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같은 금색 시계까지 차고 있었지만 최병철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제가 왜 제 손으로 행사를 망치겠습니까? 강태호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최병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최병철의 말 한마디에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최병철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영란을 의심하던 눈들이 이제는 최병철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최병철은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주변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원본 확인하라고요. 누가 내 계정으로 접속했는지 찾아내요. 음향 담당 직원은 겁먹은 얼굴로 노트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최병철의 입이 멈췄습니다. 진실을 밝히자는 사람치고는 너무 급해 보입니다. 최병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그 억울함도 감사팀 앞에서 말하면 됩니다. 강태호가 보안 직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사팀과 법무팀 부르세요. 그리고 행사장 출입 기록, 음향 부스 접속 기록, 외부 저장 장치 반출 기록 모두 확보하십시오. 보안 직원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최병철은 그제야 일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실감한 듯 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 끝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병철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 위에 서 있던 사람답게 마지막까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감사팀을 부르면 기자들이 눈치챕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 조용히 처리하시는 게 회사에도 좋습니다. 강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사를 위한다는 말을 참 쉽게 하는군요. 저는 정말 회사를 생각했다면 서영란 씨에게 책임을 씌우려 하지 않았겠죠. 그 말에 최병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영란은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영란은 아직도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은 그저 아줌마였습니다. 계약직 직원이었고 행사가 끝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부른 노래 한 소절 때문에 회장이 직접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일이 너무 커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런 큰 회사의 내부 문제에 자신이 끼어든 것만 같았습니다. 강태호는 그런 영란의 마음을 눈치챈 듯 잠시 영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란 씨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영란 씨가 만든 일이 아닙니다. 영란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노래가 끊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생각이 오늘 일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순간을 붙잡습니다. 영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감사팀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 2명이 보안 직원에게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음원 파일이 삭제된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시작 20분 전. 그 시간은 최병철이 음향부스 근처에 있었다는 출입 기록과 겹쳤습니다. 감사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무님 계정으로 접속했고 외부 저장 장치 연결 기록도 있습니다. 저장 장치 고유 번호까지 남아 있습니다. 최병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저장 장치가 제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감사팀장은 잠시 화면을 넘겼습니다. 오늘 오전 상무님 비서가 등록한 장치와 번호가 같습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최병철은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비서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무님 지시대로 행사 자료 백업용이라고 해서 등록했습니다. 최병철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까지 왜 이래?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최병철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비서를 향해 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불이익 없게 하겠습니다.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무님이 며칠 전부터 이번 트로트 사업 발표를 늦춰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외부 투자사 쪽과 따로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오늘 무대가 흔들리면 사업 책임을 홍보팀과 현장 업체에 넘기고 새 판을 짜겠다고 하셨습니다. 최병철은 비서를 향해 달려들 듯 한 걸음 나섰습니다. 입 다물어. 보안 직원이 즉시 최병철 앞을 막았습니다. 강태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계속하세요. 비서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반주 음원은 삭제가 아니라 다른 저장 장치로 옮겨두라고 하셨습니다. 가수님 목 상태 문제는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상무님이 매니저에게 전달하라고 한목관리 음료가 있었습니다. 대기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백미란의 매니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음료요? 상무님 쪽에서 특별히 준비한 거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백미란은 아직 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백미란의 얼굴에는 충격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럼 내 목이... 최병철은 다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냥 목에 좋은 차였습니다. 제가 무슨 독을 탄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강태호는 법무팀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음료 컵과 병 모두 확보하세요. 병원 검사도 요청합니다. 최병철은 그제야 무너진 듯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반주 음원 삭제, 사업 발표 지연 계획, 외부 투자사와의 접촉, 그리고 초대 가수에게 전달된 수상한 음료까지. 최병철이 회사의 새 트로트 사업권을 빼돌리기 위해 오늘 행사를 일부러 흔들려 했다는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피아노 앞에 앉지 않았다면
오늘 행사는 그대로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마도 음향팀, 행사 보조 직원, 계약직 업체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영란 역시 그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최병철은 마지막으로 강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일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일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안 됩니다. 강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일한 게 아닙니다. 회사를 이용한 겁니다. 최병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최병철 상무는 지금부터 모든 직무에서 배제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도 진행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최병철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늘 남을 내려다보던 사람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보안 직원들이 최병철을 데리고 나가자 무대 뒤편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백미란이 천천히 영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란 씨라고 했죠? 영란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백미란은 쉰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노래 참 좋았습니다. 내가 불렀어도 그렇게 마음까지는 못 담았을 겁니다. 영란은 당황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백미라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노래는 목으로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서영란 씨는 손으로 노래했습니다. 그 말에 영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강태호는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행사는 계속 진행합니다. 다만 방금 벌어진 일은 숨기지 않겠습니다. 태성문화그룹의 시니어 트로트 사업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라 잊힌 사람들의 노래를 다시 세상에 꺼내는 일이어야 합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호는 다시 영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란 씨,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영란은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마지막 순서에서 다시 한번 피아노를 쳐줄 수 있습니까? 영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네. 오늘 이 무대를 살린 사람이 영란 씨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가장 먼저 기억한 사람도 영란 씨입니다. 영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피아노를 다시 친다는 말이 두려웠습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나선 일이었지만 두 번째는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영란에게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하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 지금 행사장 근처야. 엄마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싶어. 영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은이가 여기 온대요. 강태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더 쳐야겠군요. 영란은 휴대전화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오래전 포기했던 피아노를 딸 앞에서 다시 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 말은 처음보다 작았지만 훨씬 단단했습니다. 무대 밖에서는 다시 조명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멈출 뻔했던 행사가 이제 전혀 다른 의미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행사장 로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호텔 안은 하은이 평소 드나들던 세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반짝이는 조명,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 카메라를 든 기자들, 그리고 붉은 카펫 위를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은은 낡은 운동화 앞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급하게 뛰어온 탓에 머리카락은 흐트러졌고 손에는 엄마에게 보여주려고 챙겨온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노트 안에는
하은이 혼자 적어둔 가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 며칠 하은은 그 노트를 더 이상 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음악은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노래를 계속하려면 학원비도 필요했고 녹음실 비용도 필요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사람들에게 아줌마 소리를 들으며 버는 돈으로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은은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도 오늘 오래전에 놓았던 걸 다시 잡아봤어. 그 한 문장이 하은을 이곳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하은은 안내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서영란 씨 딸인데요. 안내 직원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무대 뒤쪽에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영란이 직접 로비로 나왔습니다. 하은아. 영란은 딸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또 올라왔습니다. 하은은 엄마를 바라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진짜 피아노 쳤어? 영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조금, 아주 조금. 엄마가 피아노를 칠 줄 안다는 말 왜 한 번도 안 했어? 영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끝난 꿈이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어쩌면 딸에게는 늘 강한 엄마이고 싶어서 한때 꿈꾸다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랐습니다. 영란은 하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어. 하은은 눈물을 참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말 안 한 거잖아.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나 때문에 다 숨긴 거잖아. 하은아, 그런 거 아니야. 나 음악 그만두려고 했어. 엄마 힘든 거 보기 싫어서. 그런데 엄마도 꿈이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영란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은 한참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영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꿈을 숨기는 것이 딸을 지키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엄마가 자기 꿈을 부끄러워하면 딸도 자기 꿈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을요. 하은아. 영란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내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으면서 정작 엄마는 포기한 사람처럼 살았어.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포기한 게 아니라 나 키우느라 잠깐 내려놓은 거잖아. 그 말에 영란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강태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하은은 낯선 회장을 보고 당황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 양이라고 했죠? 네. 노래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은은 엄마를 한번 바라본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무대에서 한 소절만 불러볼 수 있겠습니까? 하은의 얼굴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제가요? 영란도 놀라 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하은이는 아직 준비가. 강태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완성된 무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완벽한 노래보다 진심이 필요합니다. 영란 씨가 피아노로 보여준 것처럼요. 하은은 두 손으로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저는 아직 무대에 서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큰 자리에서는 더더욱. 강태호는 하은의 눈높이에 맞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우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려고 왔다면 오늘 한 번만 노래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란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은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엄마는 내가 무대에 서든 안 서든 내 편이야.
하은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하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가 반주해주면 해볼게. 영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하은은 울먹이며 웃었습니다. 엄마 피아노, 나도 듣고 싶어?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행사장 안에서는 강태호가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아직도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병철 상무가 행사에서 빠졌다는 소식이 조용히 퍼졌고 기자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태성문화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은 예정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예기치 못한 순간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높은 무대에 선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젊은 날이고 누군가의 생계이고 누군가의 포기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영란은 무대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엄마 곁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무대를 살린 사람은 임원도 아니고 준비된 연출도 아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묵묵히 일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전 그 사람에게 빚진 노래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강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영란 씨, 25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고맙습니다. 그때 내가 미처 지키지 못한 노래를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대 뒤에서 영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영란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 대신 아줌마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객석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직원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직함이나 계약 형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가장 낮게 보이던 자리에도 회사가 놓친 귀한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원석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영란을 비웃던 직원들도 눈을 피했습니다. 강태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피아노는 서영란 씨가 맡습니다. 노래는 서영란 씨의 딸 이하은 양이 부르겠습니다. 행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란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떨리지? 영란은 작게 웃었습니다. 많이 떨려. 그럼 같이 떨자. 그 말에 영란은 눈물 사이로 웃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천천히 낮아졌습니다. 사회자가 두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서영란은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걸음이 아까보다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몰래 들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객석 수백 개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영란은 피아노 의자에 앉아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은이 무대 중앙에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딸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첫 음을 눌렀습니다. 첫 음이 행사장 안으로 조용히 퍼졌습니다. 조금 전 영란이 혼자 피아노를 칠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딸 하은이 무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영란은 건반을 바라보다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의 손은 마이크를 잡은 채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영란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만은 않았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무대가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겁고 조명이 차갑고 건반 하나하나가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은이 있었습니다. 영란이 오래전 놓아버린 꿈 앞에 딸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영란은 부드럽게 반주를 이어갔습니다. 하은은 첫 소절을 놓칠까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꽃잎처럼 흘러간 나라. 하은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에 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객석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은 그 시선을 느끼자 목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피아노 소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하은을 감쌌습니다. 엄마의 반주였습니다. 하은은 눈을 떴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영란이 하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하은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시 피는 그날의 노래. 두 번째 소절부터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떨림은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힘이 생겼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완벽하게 부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지켜낸 노래를, 엄마가 다시 잡은 꿈을 자기 목소리로 이어받고 싶었습니다. 행사장 안의 공기가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무대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는 하은의 어린 목소리에, 누군가는 영란의 거친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반주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화려한 편곡도 완벽한 연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에는 오늘 하루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던 엄마의 침묵, 포기하려던 딸의 눈물, 도망쳤던 회장의 후회,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노래. 강태호는 객석 맨 앞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25년 전 작은 라이브 카페에서 만들던 미완성곡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강태호는 음악을 버리면 더 강한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회사를 물려받고 돈을 벌고 이름을 키우면 후회 같은 것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 묻혀 있다가 어느 날 뜻밖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은의 노래가 마지막 소절로 향했습니다. 영란은 건반을 누르는 손에 조금 더 힘을 실었습니다. 손끝은 아직도 거칠고 굳어 있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피아노를 놓은 손이기도 했지만 딸을 키워낸 손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버틴 손이었고 오늘 다시 꿈을 붙잡은 손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은의 목소리가 멈췄고 영란의 피아노도 조용히 끝났습니다. 행사장은 잠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실수한 줄 알고 겁먹은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란도 숨을 멈춘 채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강태호였습니다. 강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곧이어 객석 앞줄에서, 뒤쪽에서, 기자석에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몇 초 만에 행사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은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영란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은은 무대 위에서 엄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 안 그만둘래. 하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란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만두지 마. 힘들면 쉬어도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는 마.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호가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영란은 당황해 한 걸음 물러서려 했지만 강태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오늘 이 무대의 주인은 서영란 씨와 하은 양입니다. 영란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강태호는 관객들을 향해 섰습니다. 저는 오늘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25년 전에도 저는 음악 앞에서 도망쳤고 오늘도 이 노래가 누구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는지 잊은 채 사업으로만 보려 했습니다. 행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강태호는 영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란 씨,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일도 오늘 이 회사가 서영란 씨를 함부로 대하게 만든 일도 모두 미안합니다. 영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노래를 지켜주셔서요. 강태호는 하은에게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은 양에게는 정식으로 오디션 기회를 주겠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실력으로 평가받을 자리, 그 자리는 내가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하은은 놀라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란은 눈물 속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행사는 예정과 전혀 다르게 끝났습니다. 기자들은 태성문화그룹의 새 사업보다 무대 뒤 계약직 직원이 피아노를 치고 딸이 노래한 이야기를 더 크게 다뤘습니다. 최병철 상무의 비리는 감사팀 조사를 거쳐 드러났고 최병철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영란을 비웃던 임원들은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며칠 뒤 영란은 다시 행사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바닥은 닦아야 했고 박스도 옮겨야 했고 물병도 채워야 했습니다. 영란의 삶이 하루아침에 화려하게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영란을 부르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서영란 씨, 이쪽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영란은 잠깐 멈춰섰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하은은 정식 오디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란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오래된 전자피아노를 꺼냈습니다. 건반 몇 개는 소리가 늦게 났고 페달도 삐걱거렸지만 하은은 그 반주에 맞춰 노래했습니다. 어느 저녁 하은이 물었습니다. 엄마도 다시 피아노 계속 칠 거지? 영란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오래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명해지려고 치는 건 아니야. 하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쳐? 영란은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했던 걸 모른 척하지 않으려고. 하은은 조용히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영란은 천천히 첫 음을 눌렀습니다. 23의 작은 카페에서 멈췄던 노래가 48배 작은 방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영란이 가장 지키고 싶었던 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영란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꿈은 꼭 젊을 때만 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은 크고 화려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래 접어두었던 마음을 다시 펼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작은 방 안에 조용히 번졌습니다. 하은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영란은 딸의 목소리에 맞춰 천천히 반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영란은 더 이상 자신의 꿈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접어두었던 피아노 앞에 다시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은은 엄마의 반주에 맞춰
자기 노래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늦었다고 보일 나이, 누군가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 자리. 하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꿈은 언제든 다시 한 소절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서영란의 떨리던 손이 건반을 누른 그날, 무너진 것은 행사가 아니라 사람을 낮춰보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것은 한 엄마와 딸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꿈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